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파 랭킹 29위 튀니지를 상대로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킥오프에 앞서 양팀 선수단과 팬들은 묵념을 통해 박 전 감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박 전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한 호흡 곤란과 폐혈증이 겹쳐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어 지난 7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협회는 10일 박 전 감독의 장례를 협회장으로 치렀고 앞서 협회는 튀니지전에 앞서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튀니지와 친선 경기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는데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한국과 튀니지 경기 전반전은 0-0으로 끝났습니다. 현재 국제축구연맹 세계 랭킹 26위 한국은 29위 튀니지를 맞아 손흥민을 벤치에 두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팬들 우려도 상당했는데요. 대표팀 명단 발표 이후 팬들은 손흥민 차출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이 제기됐고 팬들은 나이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선수 보호가 우선이다. 우승하려면 선수 관리부터라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일부는 과거 박지성과 기성용처럼 혹사에 따른 이른 시기 은퇴를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손흥민은 3일 연속 사이클을 타고 마사지를 받는 등 회복에 집중하며 사타구니 부상 탓에 관리에 전념했고 튀니지전 전날인 12일에야 정상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손흥민이 팀 훈련에 참여하면서 튀니지전에 선발 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지만 우선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한국은 4-1-4-1 포메이션에 클린스만 감독은 최전방에 조규성을 세웠고 이강인 선수를 뒤를 받치는 공격 진용을 짰습니다. 황희찬, 이재성, 홍현석, 박용우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고 수비에는 김민재, 정승현, 설영우, 이기재가 늘어섰고 골키퍼 자리에는 김승규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손흥민 선수를 빼고 역대 최대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튀니지는 3-4-3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엘리아스 아초우리 유세프 음사크니, 한니발 메지브리 알리 마하룰 엘리에스 스키리 아이사 라이두니 와이디 케흐리다 알리 압디 몬타사르 탈비야신 메리아 아이멘 다음엔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벤치에는 무에즈 하센, 얀 발레리 알라그람, 함자 라피아, 아니스 벤슬리만, 이삼 제발리, 모하메드 알리 벨롬단, 사이 팔라르타이프 하이템, 주하니 모하메드 드레거 베시르 벤사이드, 나임 슬리티, 우사마 하다디가 앉았습니다. 경기 초반 탐색전을 펼치던 두 팀의 경기는 전반 20분을 넘어서며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전반 20분 김민재가 후방에서 앞으로 찔러준 패스를 왼쪽 측면에서 황희찬이 잡았고 이를 문전으로 쇄도하던 조규성에게 연결하려던 것이 상대 수비에 막혔습니다. 아쉬운 장면에 팬들의 함성이 커졌고 곧바로 전반 21분에는 조규성이 오른발 중거리포를 시도하며 공격에 활기를 띄었는데요. 또 전반 24분에는 이기재가 왼발로 중거리 슛을 때리며 튀니지 문전을 위협했습니다. 전반 31분에는 황희찬이 튀니지의 한니발 마즈바리와 충돌해 잠시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위험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전반 막판에는 튀니지 쪽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 39분에 튀니지 이사 아이두니가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포를 쏜 것이 골대 위를 살짝 비껴갔죠. 팬들은 전반 막판 파도타기 응원을 하며 우리나라의 득점을 기대했지만 전반 45분 동안은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답답했던 팀 경기력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활약을 펼쳤습니다. 후반 2분 이강인이 다시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로 2명을 제치고 홍현석에게 패스했습니다. 홍현석은 조규성에게 패스했고 침투하는 이강인을 보고 컷백 패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후반 10분 한국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이강인이 상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접는 동작으로 스키리를 제쳤지만 이후 다리에 걸렸고 키커로 이강인이 직접 나서 가까운 쪽 포스트로 빨려 들어가는 감각적인 프리킥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강인은 곧바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11분 상대 페널티 지역 안에서 공을 지킨 뒤 왼발 터닝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강인의 허를 찌르는 슈팅에 닿음엔 골키퍼가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후반 20분 이강인이 드리블로 상대 수비 2명을 뚫고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며 코너킥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이강인의 킥을 김민재가 헤더로 돌려놨고 이 슈팅이 메리아의 허벅지를 맞고 굴절돼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이 계속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후반 24분 이강인의 킬패스가 수비라인 사이로 들어갔고 정우영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비에 막혀 돌아서진 못했습니다. 후반 38분 주일이가 드리블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한 뒤 컷백으로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강인이 골문 앞에서 터치라인 쪽으로 걷어냈습니다. 후반 43분 정우영이 아쉽게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태환의 크로스가 굴절된 뒤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황의조에게 연결됐는데요. 황의조는 공을 지킨 뒤 정우영에게 내줬고 정우영이 골문 모서리를 노리를 슈팅을 때렸지만 골문 위로 벗어났다. 후반 44분 이강인이 문선민과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는데 한국의 골이 또 터졌습니다. 추가 시간에 돌입하자마자 황의조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상대 골킥이 한국 선수의 머리에 맞고 다시 황의조에게 연결됐고 순식간에 1대1 기회를 잡은 황의조는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로써 4대0 대승으로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부상관리차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가운데 막내형 이강인이 우측면을 휘저으며 티니지를 무너뜨리고 2골 1도움 맹활약을 펼쳤고 여기에 김민재가 3번째 득점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황의조가 승부의 쐐기를 더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중 튀니지 선수들이 계속해서 심판에게 항의하자 김민재 선수는 그만하라며 소리쳤고 이에 심판과 선수들은 모두 쫄아 진정하라며 김민재를 진정시키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많은 찬사를 남겼습니다. 압박 좋아졌고 40대승이긴 했는데 팀 전술로 만든 골은 없던 경기. 다르다 달라 이강인 3골 만드는 능력의 김민재는 후방을 그렇게 혼자 버스 세우고 통곡이벽이 돼버리니 전방에서 심리적으로도 한결 부담없이 공격 풀어가고 감독 전술만 확실한 전술 있다면 아시안컵 우승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 클린스만. 전반전에 답답해서 강인이가 뭔가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놀랍네요. 오늘 클린스만 감독과 축협이 가장 잘한 것은 소니에게 벤치에서 휴식을 준 것이다. 많은 사람이 원했던 것. 전술보다는 이강인 개인기로 2골 황의조는 상대 실수. 김민재 골은 자책골. 고로 클린스만이 한 일은 그냥 서 있었을 뿐. 스타 선수 외에는 너무 기본부터 미스가 많이 남. 이기재부터 시작해서 아슬아슬함. 후방 빌드업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중간에 수미나 윙이 김민재 따라한다고 갑자기 앞으로 똥불 차는 경우가 많음.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아쉽다. 뭔가 이건 개인 선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느낌임. 라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